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 총장은. 우선 좀 부끄럽죠. 국민 보기에 특히 이제 어제 오늘은 제천 참사로 해서 네.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신데 네. 사실 당내 문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이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당이 잘 좀 정리정돈이 돼서 네. 이런 좀 더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일에도 좀 신경을 쓰고 네. 그러면 기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당으로서 네. 그 점이 안타깝죠. 예. 원래 한 금요일쯤 통합 선언을 한다더라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인데요. 갑자기 네. 당겨가지고 수요일 날 선언을 하셨어요. 안철수 대표가. 왜 네. 이렇게 갑자기. 물론 이제 그분은 그분대로 계획이 있었겠지만 네, 그러나 정당 정치는 의회 정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회 정치는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39명, 네. 많지도 않은 식구예요. 그러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설득을 해야죠. 네. 근데 지금 명시적으로 39명 중에서 합당이 맞다 이렇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은 비례대표 8분을 포함해서 13분 정도예요. 네. 13분 정도.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네. 부정적이거나 아주 적극적인 반대인데 예. 아무리 그 1인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사당이라고 하더라도 예. 당내 반대가 3분의 2 가량 되면 네. 그것은 접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총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다. 네. 이렇게 예. 치부하고 네. 규정하고 밀어붙이는 것. 이것은 우리 정당사에 없던 일입니다. 아주 독특한 네. 뭐 지도력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이제 분노한 거지요. 네. 그러니까 엊그제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네. 느닷없이 이제 2~3시간 전에 네. 기습적으로 네. 발표를 해서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네. 그러면 전당원 투표로 돌파하겠다. 이제 이런 선전포고인데요. 예. 그리고 의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네. 내가 오늘은 오셨습니까? 오늘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 이제 물론 자격지심, 뭐 캥기니까 못 오는 거죠. 캥긴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네. 것인데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네. 대표로서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절대 다수의 의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예. 라는 것을 의총의 의견으로 네. 결의를 한 거죠. 근데 물론 거기 참석한 친안 의원은 그게 무슨 결의냐라고 네. 이의를 달지만 네.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 거의 100% 한두 사람 빼놓고는 대표 자격이 없다. 물러나라. 라고 결의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오늘도 못 나온 건데요. 정당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네. 정당의 당 대표가 네. 소속 의원들로부터 정치적 파산 선고, 정치적 지도력 파산 선고죠. 네. 이걸 이제 받은 사태여서 사실 네. 국민의당은 지금 비상한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정당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아주 희귀한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처음에 이제 극중주의 노선을 주장하면서 바른정당과의 일종의 이제 중도보수 통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중도보수 통합이라는 것이 당내에서 이를테면은 일종의 이제 공감대가 좀 마련이 되고 그랬을 때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건데 그것 없이 그냥 밀어붙여서 이게 독재적 발상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안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정치의 핵심 그 기능이 통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통합을 하려면 네. 소통을 해야죠. 소통. 정치는 항상 반대자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하다 보면 안 되면 이제 절충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이전에 네. 소통의 문제와 함께 이제
도덕성 문제, 정직성 문제, 거짓말의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오늘도 네. 고문단 오찬이 있었습니다. 네. 권노갑 고문, 이제 네. 정대철 고문 중심으로 해서 네. 고문단 10여 분이 오셨고 예. 여기에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부의장, 예. 또 박지원 전 대표, 예. 저도 거기 참석했다 오는 길입니다만 예. 다들 거기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부정직한 지도자가 있느냐. 그러자면 안철수 상표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인데 네. 이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도 여러 번 상대방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은 없다. 통합은 아니다. 네. 통합 생각이 없다. 또 통합은 접었다. 예. 선거 연대라도 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거연대, 정책연대. 이렇게. 믿을 신자라는 것이 사람 인편의 네. 말씀언이잖아요. 말이 값을 잃으면, 말이 신용을 잃으면 설 수가 없어요. 무신분립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2500년 전 공자 시대부터 이 군사, 그다음에 식량, 네. 그리고 신이 이 셋 중에서 하나 버려야 한다면 그건 군사다. 네. 또 하나 버려야 한다면 먹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을 신자, 신뢰, 신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안 대표께서는 그 신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이런 막 비판이 있지만 당무위 의결로 해서 27일부터 31일까지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친한계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90%가 투표를 하든 10%가 투표를 하든 당원들에게 물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투표를 해서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그 규정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김철곤 그 대변인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당 내부에서 이게 당원 당규에 따른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어도 이것은 대표의 뜻이므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뭐 그런 시시콜콜한 상황에 별로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정도는 아니죠. 정도. 예. 그러니까 아까 신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물으려면 여론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원 여론조사하면 당원 되는데 여론조사.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당원 투표를 관철하겠다라는 건 뭐냐? 의원들 설득이 불가능하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고 또 하나 정당법에 또 당의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합당에 관한 사항은요 전당대회의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당원 투표? 당원의 의사는 중요하지만 지금 안철수 대표가 목표하는 것은 가는 길은 지금 끊임없이 합당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대로 가야죠. 정당법과 당의 헌법이 당헌 당규가 정한 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정치적으로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도 동의받는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도 정당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단 전당대회 권한을 침해하는 전당원 투표라는 편법이죠. 편법을 택한 거예요. 이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안철수, 정도를 걷는 안철수, 그 자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다 새로운 정치, 깨끗한 내려놓는 정치. 거예요.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한 예를 들어보지요. 2011년, 7년, 6년 전이죠. 오세훈 시장이 전 국민이 무상급식 찬성하고 있는데 이거 찬반 투표에 붙였단 말이에요. 붙여서 어떤 선전전을 펼쳤는데 그때 많은 시민들이 나쁜 투표. 왜 나쁜 투표냐?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다는 거다. 나쁜 투표 거부운동. 여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3분의 1, 그건 주민자치법에,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잖아요. 3분의 1 이상이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참여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국민의당의 당규에도 아마 그 주민투표법을 좀 원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 투표에 붙일 때 3분의 1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투표로 예. 확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몇 가지 강변을 하죠. 그거는 당원들이 발의한 경우에만 해당되지 당대표는 당원 아닙니까? 그리고요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런 뭐 시시콜콜한 당규 규정이 우리 국민들께는 관심이 없는 일이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정당 운영을 이런 식으로 편법 투성이로 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이건 3분의 1 안 돼요. 그리고 20%도 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당원의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참여한 걸 가지고 이게 전당원의 의사다 이렇게 이제 네. 우길 판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다가 새 정치가 이렇게까지 전락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구태 정치라고 말하기 전에 네. 과연 나는 개혁을 위해서 뭘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얼마나 개혁적이고 얼마나 새 정치에 부합하는 일들인가 그게 개탄스러운 거죠. 네. 자,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혹시 그 의중을 좀 들으셨습니까? 중간에 만났죠. 아마 한 달 좀 넘었나요? 한두 달 전에. 예. 제 눈을 보면서 네. 통합은 안 한다. 선거 연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제가 선거 연대라도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다. 선거 연대는 생각이 다른 두 정당끼리의 그 공조와 연대의 최고 수준의 연대가 선거 연대다. 네. 선거 연대를 목표로 해서 그러면 협력을 하십시오.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제 눈을 보면서 한 얘기니까 본인도 기억할 겁니다. 오늘 정대철 고문이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길에서 만났는데 네. 잠깐 보자고 세워서 통합은 안 합니다. 정책 연대, 선거 연대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왜 빤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화나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말이죠. 지난번 한 달 전에 말씀하세요. 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의석수도 제법 되고요. 전체 다당제 구조에서. 예. 그리고 이 39석이면은 사실상 의회 안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국민의당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철수 대표는 통합에 골몰하실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치 전문 기자시니까 장 부장 보시기에는, 장 국장 보시기에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제가 밖에서 답변하면 안 되는. 네, 갑자기 옛날 기자로 돌아가신 것 같으세요. 크게 보면 그걸 겁니다. 오늘 이제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고문단 그건 보인다는 거죠. 말하면 이쪽 판에서 안 되니까 저쪽 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유승민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네. 유승민이 이용당하겠느냐? 아마 거꾸로일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나누고 했습니다만 네. 저는 그것도 역시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내가 내 정체성이 보수다 말이야. 그래서 보수 지정이 무너져 있으니까 네. 나하고 정체성이 맞는 안 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말했던 네. 유승민과 내가 합쳐서 무너진 보수 정당을 건설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리고 당당하게.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당을 건설하면 되거든요. 보수 정당을. 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95년에 정계 은퇴 약속을 번복하고 정계 복귀했을 때 저항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이기택 대표 그 당에 머무르지 않고 네. 그 지지자들과 함께 새정치 국민회의를 창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성공하는 길을 가려면 무너진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당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왜 끌고 가려고 그러냐 말이죠. 저는 국민의당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금방 말씀대로 이 39석의 정당이 네. 한국 정치가 다당제로 이렇게 진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발전에 도움이 돼요. 네.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네. 왜 굳이 국민의당을 끌고 네. 통째로 끌고 가서 이 보수 야합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고 네. 또 안철수 대표가 그냥 소통
소통도 안 되고 또 의원들 설득에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네. 강행하는 그 진짜 속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네. 본인은 물론 나는 바른정당까지만 하는 거지 네. 유승민까지만 손을 잡는 거지 자유한국당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네. 금방 신의가 무너졌잖아요. 네. 예? 통합은 없다, 통합은 안 한다, 통합은 접었다 하던 분의 그 말을 네. 다시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첫 번째는 그 주변에 함께,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를 그동안 함께 해오셨던 분들에게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통합은 안 한다. 그런 건 절대 없다라고 했는데 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제 탄로가 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이쪽 진영,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진보개혁 진영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수 진영으로 건너가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거 이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본인의 판단한다면,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그러니까 위해서 나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하면. 예. 아하. 그 앞부분 그 정직성 문제는 지난번 이른바 끝장 토론이라고 이름 네, 붙여진 네, 네. 의원총회 때 네. 여러 사람이 또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네. 라고 했습니다. 네. 네, 인정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도 이분은 5분마다 상황이 바뀌어서 5분마다 말이 바뀌는 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만 네. 어쨌든 정치에서 신의가 무너지면 네. 당내에서 신뢰가 무너졌는데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얻습니까? 같이 하시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저희들보러 나가라는 건데요. 네. 저희는 당을 지키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 네. 합당 결의를 해서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네. 바른국민당이든 국민바른당이든 이렇게 네. 합쳐지는 신고가 되면 이제 저는 거기에 있을 수 없죠. 네. 저는 그런 정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정치는 신념과 철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러면 안철수 대표 뜻대로 되는 거지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정당법에 확실하게 네. 합당은 전당대회에서 수임기구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통합을 결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승만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당사에서 네. 이 정당의 이합 집산 수탁이 있었지만 합당 결의는 다 사전의 동의 속에서 네. 네. 그렇죠. 만장일치로 이의 없는 가운데 예. 박수 전당대회로 합당 결의가 된 거지. 예. 지금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하는 이제 이 찬반 네. 세력이 있는데 전당대회를 열어놓으면 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만장일치로 합당 결의가 안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네. 날치기입니다. 날치기. 전당대회 의장이 예. 사회봉을 쥐고 네. 이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있습니다 하고 뭐 네. 막 소리를 치는 이 없어요? 뭐 제청 있습니까? 통과됐습니다 하고 이게 진짜- 이제 이거는 구태 중에 구태죠. 이제 1970년대, 80년대 보던 그렇죠. 장면이에요. 과거에 용팔이 시대에 이어지죠. 있던 건데요. 이제 이 방법 하나인데 그것도 네. 불가능한 것이 네. 전당대회 의장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십니까? 이상돈 의원이세요.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예, 이상돈 의장이시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이 통합에 그렇죠. 문제 점, 예. 이 법대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안철수 씨지요. 안철수 씨가 나가는 거지요. 예. 네? 안철수 씨가 나가야 된다. 근데 지금은 지금 두 가지의 장면이 국민의당 안에 혼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투표 거부 운동도 해야 되고 이 통합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될 수 없다라고 이제 통합 반대 쪽에선 예. 주장을 하고요. 그 반대의 장면은 지금 막 진도를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신설 통합 방안으로 통합돼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통합의 추진위원장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맡게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그림이 동시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상정하고 국민의당을 봐야 될까요? 유승민 또 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 했죠. 나의 정체성은 중도가 아니다, 보수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대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보수가 무너졌어요. 적폐 세력으로 매도됐고 또 네.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네. 그럼 다시 이제 건강한 건전한 보수 정당, 보수 세력을 다시 재건해야 돼요. 그 사명이 유승민 대표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보수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네. 겁니다. 예. 그럼 그분과 안철수 대표가 손을 잡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안철수 대표도 선언해야죠. 유승민 대표와 손을 잡고 네. 무너진 보수 세력을 다시 세우겠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나가자. 네.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 거고 네. 그게 또 자기가 그래도 국민의당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으로서 네. 도리지요. 네. 더 이상 짓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철수 대표의 정체성은 저희는 이제 극중주의로 알고 있거든요. 극중주의란 말 안 합니다, 이제. 예, 요새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도 통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보수니까 중도 보수 통합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말씀 주신 대로 나의 정체성은 보수니까 나가서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우는 보수 통합의 기수가 되겠다. 유승민 의원의 손을 잡고 유승민 대표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정직하다. 근데 아직은 그 정체성을 안 밝히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수라고는 또 얘기를 안 하세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할 생각 절대 없다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오늘 권노갑 고문이 이런 얘기 하더군요. 예. 그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안철수 의원이 찾아와서 네. 잘 모시겠습니다. 같이 하시자고 예. 하면서 김대중 철학을 확실하게 계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 믿을 수 있느냐? 예.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말을 믿고 예. 함께 했다는 거죠. 이희호 여사께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국민의당 창당에 함께 했는데 네. 지금 이 합당 밀어붙이는 과정에 김대중 철학을 확실히 계승하겠다는 그 말은 어디 갔느냐? 그 신의는 어디 갔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대선 때도 좀 깨진 거 아닙니까?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그렇죠. 스탠스가 모호했어요. 예. 햇볕 정책에 공과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래서 또 지난 8월 달에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이제 겨룰 때,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네. 이제 변명이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공과라는 말을 쓰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앞으로는 안 쓰겠습니다. 네. 뭐 그런 약속도 하긴 했습니다만. 아, 정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론을 가지고는 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유승민 대표와 정병국 의원이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 말한 걸 봤습니다. 네. 선 안철수 통합 후 자유한국당의 건전 보수 세력을 같이 네. 보수 통합을 이뤄내겠다. 네. 이 얘기를 안철수 대표에게도 설명했다라고 네. 말했어요.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 대표가 우리에게는 네. 한마디도 설명 않거든요. 그럼 동의한 걸로 보는 거지요. 동의한 걸로 보는 네. 거예요. 예. 네, 이제 말로는 절대 홍준표 세력과는 정치 생명을 걸고 안 한다라고 예.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무리가 무리를 낳고 불법이 불법을 낳고 하는 네. 그런 지금 악순환의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7년에 대선 후보기도 하셨잖아요. 전직 대선 후보 그리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의 입장에서 볼 때 안철수 대표의 선택은 결국 다음 대선을 앞두고 신삼당 합당의 길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본인 속을 뭐 어떻게 다 네. 알겠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네. 이쪽 판에서 저쪽 판으로 네. 건너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느낌으로. 근데 제가 저도 실패를 했으니까 여유를 잃은 것 같아요. 조급증에 빠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에 무리하게 당대표 출마를 한 것도 네. 그렇고 네. 이 합당을 의원들 설득도 되지 않는데 네.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하는 것도 좀 조급함 같은 게 많이 보이네요. 안타깝죠.
지금 어찌됐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천정박 천정배 의원 그리고 정동원 의원님 그리고 또 박지원 의원을 배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통합의 전제 조건 비슷하게. 이런 굉장히 불쾌하시죠? 서글픈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30석, 9석, 40석까지는 당이 네. 11석도 아니고 거기서도 또 부서져 내릴 것이 분명한 네. 그런 당을 흡수 통합은 못할 망정.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하고 싶다면 네. 근데 그쪽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죠. 근데 그걸 모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글쎄 무슨 안 대표는 아마 그걸 즐기는지도 모르죠. 즐긴다. 즐기는지도 모르나 너무 살벌한 언어로 들립니다. 이런 상황을 즐긴다면 그거는 글쎄요. 심각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걸 못 들어봤어요. 정말 이 상황이면 도저히 같이 하기 어려운 그래서 국면에, 마지막 장면을 제가 네.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전당대회 의결이 돼서 네. 합당 신고가 되면 네. 저는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정치를 할 생각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분들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럼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남는데요. 네. 그래도 마지막 정치적 그 모습을 네. 추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안철수 대표를 따라가겠다는 사람은 정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함께 가서 네. 안철수, 유승민 쌍두마차로 건전 보수 세력을 네. 건설할 수 있도록 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겠다는 분들은 나가게 하지만 남은 분들은 그냥 남아서 같이 할 수 그렇죠. 있도록 국민의당을 하고. 지켜서 국민의당을 국민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번 통합은 실패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겁니까? 전당대회 의결 없이 전당원 투표 내일 모레 네. 투표로 해서 통합이 안 되잖아요. 네. 자체로. 그렇죠. 그러면 언제 며칠 날 하든 간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전당대회 하려면 10,000명 그 대표 당원 중에 옛날 대의원이죠. 그렇죠. 10,000명 중에 5,000명 이상이 참석해야 예. 되잖아요. 성립이 되잖아요. 예. 그럼 5,000명의 지지자만 오겠습니까? 반대자도 모이죠. 팽팽하지요. 네. 그럼 그게 원만하게 만장일치로 박수 전당대회가 안 되잖아요. 그럼 방법은 날치기밖에 없어요. 예. 근데 날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나갈 가능성보다는 네. 제가 이 보수 야합당에서 나올 가능성보다는 네. 보수 통합당에서 나올 가능성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떠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제 말씀이 어떻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정치는. 예, 그렇죠. 이게 저도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 기자를 해봤지만 이게 과정에 이게 정합성이 떨어지면 늘 좋은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주 그래서 세부 사항에 악마가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디테일에 악마가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늘 어려운 상황에 접하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국민의당을 가지고 안 대표가 계속 이른바 무슨 2등 정당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래 갖고는 내년 지방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 지지율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려면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 대표의 이런 초조함, 조급증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보세요? 승리지상주의인데요. 승리지상주의. 승리지상주의. 예. 그러면 왜 합당을 하는 건데 승리하기 위해서. 그럼 하고 나서 뭐 할 건데 그건 없어요. 응? 없어요. 정말 유승민 대표하고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뭘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뭘 하겠다는 게. 지금 국민의 요구는 뭘까요? 저는 국가 개혁이라고 봅니다. 적폐청산도 아직 안 아직 됐어요. 촛불혁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촛불 시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을 뿐이에요. 자,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일은 국가 대개혁에 동참하는 거고 선도하는 거예요. 또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선명하게 뭐 야당은 좀
책임에서는 좀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야당이니까. 네. 그래서 왜 이거 개혁 못하느냐? 단적인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 불평등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제가 아파트 후분양제 네, 맞습니다. 국정감사 때 네. 이제 그걸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단계적 실시라는 답변을 네. 끌어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는 뭐 CR도 안 맺혔던 네. 얘기예요. 그런데 미지근합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 역시 주저해요. 근데 바로 안철수 대표가 기습 기자회견을 하던 그 순간에 저는 경실련과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연맹과 네. 그리고 의원들 불사조 포럼이라고 불평등 사회 네. 경제조사연구 포럼이라는 네. 그 모임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뭐냐? 개혁 정부라면서 소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이득이 돌아가는 아파트 후분양제 하나 이렇게 미적거리느냐? 엉덩이를 걷어차라. 네. 뭐 이런 게 이제 그 주제였어요. 예. 저는 할 일이 천지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 국민의당이 살아나지요. 네. 9월, 10월, 11월, 12월 정기국회. 네. 안철수 대표가 국가 개혁을 위해서 뭘 기여했습니까? 오히려 회방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지율 수렁입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등장한 것도 잘못이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본인도 네. 당도 길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에서 국민의당이 좀 더 개혁적으로 그리고 또 그 여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네. 있는 개혁적 이슈를 더 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예. 정부는 관료에 포위됩니다. 관료에 포위된다. 관료기구는요. 엊그저께 박근혜 정권에 충성했던 기구예요. 네.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에 동조했던 핵심 세력이에요. 네. 이 관료의 바다에 뜨게 됩니다. 아무리 네. 정권을 잡아도 네. 수백 명입니다. 관료기구는 수십만, 또 연구관하면 수백만의 그런 네. 기득권 구조의 대변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민의당이 할 일은 얼마든지 많지요. 그 관료제의 함정에 빠져서 개혁이 허우적거릴 때 네. 그걸 선도하는 역할이죠. 일테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당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또 특별한 성과가 없거나 그리고 또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런 개혁 이슈들을 담아서 밀어붙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안철수 현상이 올라갔을 때 제일 네. 인상적인 얘기는 삼성 동물원을 혁파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LG 동물원. 예. 제가 여러 번 물었어요. 왜 그 얘기 안 하십니까? 네. 그거 뭐라고 정말 하시던가요? 예. 대답이 없었어요. 네. 그 제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 그거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그 제가 순창 그 네, 고향에서 감자농사 짓고 있을 때 네. 문재인 뭐 대통령이 당시에는 당 대표였나요? 문재인 네. 대표도 저한테 와서 같이 정치를 하자고 하고 네. 안철수 대표도 같이 정치를 하자고 했을 때 네. 제가 물은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 책 누가 쓴 겁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제가 썼습니다. 전문가들과 토론한 것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 내 동의합니다. 네. 두 가지를 얘기합시다. 하나는 개성공단 살립시다. 네. 개성공단.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이 핵이요. 네. 개성공단은 정동영이가 앞장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동의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 개성 발전시키겠다. 합의서도 썼어요. 언론에 발표했어요. 1번이 그겁니다. 네. 두 번째, 한국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같이 힘을 합칩시다. 전적으로 자기 생각입니다. 네. 그 두 가지 다 파기했습니다. 다 파기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개성공단 지금 열대가 아니다라는 게 안철수 대표의 언급입니다. 불평등 사회 개선을 위해서 없잖아요. 삼성동물원 얘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진짜 참 더 이상 같은 집 안에서 정치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남북관계 문제나 이런 거 좀 더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저희가 남북관계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하고 싶은 얘기가 같습니다. 많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 총장은. 우선 좀 부끄럽죠. 국민 보기에 특히 이제 어제 오늘은 제천 참사로 해서 네.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신데 네. 사실 당내 문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이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당이 잘 좀 정리정돈이 돼서 네. 이런 좀 더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일에도 좀 신경을 쓰고 네. 그러면 기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당으로서 네. 그 점이 안타깝죠. 예. 원래 한 금요일쯤 통합 선언을 한다더라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인데요. 갑자기 네. 당겨가지고 수요일 날 선언을 하셨어요. 안철수 대표가. 왜 네. 이렇게 물론 갑자기- 이제 그분은 그분대로 계획이 있었겠지만 네, 그러나 정당 정치는 의회 정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회 정치는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39명, 네. 많지도 않은 식구예요. 그러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설득을 해야죠. 네. 근데 지금 명시적으로 39명 중에서 합당이 맞다 이렇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은 비례대표 8분을 포함해서 13분 정도예요. 네. 13분 정도.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네. 부정적이거나 아주 적극적인 반대인데 예. 아무리 그 1인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사당이라고 하더라도 예. 당내 반대가 3분의 2 가량 되면 네. 그것은 접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총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다. 네. 이렇게 예. 치부하고 네. 규정하고 밀어붙이는 것. 이것은 우리 정당사에 없던 일입니다. 아주 독특한 네. 뭐 지도력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이제 분노한 거지요. 네. 그러니까 엊그제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네. 느닷없이 이제 2~3시간 전에 네. 기습적으로 네. 발표를 해서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네. 그러면 전당원 투표로 돌파하겠다. 이제 이런 선전포고인데요. 예. 그리고 의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네. 내가 오늘은 오셨습니까? 오늘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 이제 물론 자격지심, 뭐 캥기니까 못 오는 거죠. 캥긴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네. 것인데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네. 대표로서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절대 다수의 의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예. 라는 것을 의총의 의견으로 네. 결의를 한 거죠. 근데 물론 거기 참석한 친안 의원은 그게 무슨 결의냐라고 네. 이의를 달지만 네.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 거의 100% 한두 사람 빼놓고는 대표 자격이 없다. 물러나라. 라고 결의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오늘도 못 나온 건데요. 정당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네. 정당의 당 대표가 네. 소속 의원들로부터 정치적 파산 선고, 정치적 지도력 파산 선고죠. 네. 이걸 이제 받은 사태여서 사실 네. 국민의당은 지금 비상한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정당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아주 희귀한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처음에 이제 극중주의 노선을 주장하면서 바른정당과의 일종의 이제 중도보수 통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중도보수 통합이라는 것이 당내에서 이를테면은 일종의 이제 공감대가 좀 마련이 되고 그랬을 때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건데 그것 없이 그냥 밀어붙여서 이게 독재적 발상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안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정치의 핵심 그 기능이 통합이잖아요. 통합을 하려면 네. 소통을 해야죠. 소통. 정치는 항상 반대자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하다 보면 안 되면 이제 절충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 이전에 네. 소통의 문제와 함께 이제
도덕성 문제, 정직성 문제, 거짓말의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오늘도 네. 고문단 오찬이 있었습니다. 네. 권노갑 고문, 이제 네. 정대철 고문 중심으로 해서 네. 고문단 10여 분이 오셨고 예. 여기에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부의장, 예. 또 박지원 전 대표, 예. 저도 거기 참석했다 오는 길입니다만 예. 다들 거기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부정직한 지도자가 있느냐. 그러자면 안철수 상표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인데 네. 이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도 여러 번 상대방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은 없다. 통합은 아니다. 네. 통합 생각이 없다. 또 통합은 접었다. 예. 선거 연대라도 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거연대, 정책연대. 이렇게. 믿을 신자라는 것이 사람 인편의 네. 말씀언이잖아요. 말이 값을 잃으면, 말이 신용을 잃으면 설 수가 없어요. 무신분립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2500년 전 공자 시대부터 이 군사, 그다음에 식량, 네. 그리고 신이 이 셋 중에서 하나 버려야 한다면 그건 군사다. 네. 또 하나 버려야 한다면 먹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을 신자, 신뢰, 신이다라고. 이 국민의당의 당규에도 아마 그 주민투표법을 좀 원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원 투표에 붙일 때 네. 3분의 1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투표로 득표로 예. 확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몇 가지 강변을 하죠. 그거는 당원들이 발의한 경우에만 해당되지 당대표는 당원 아닙니까? 그리고요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런 뭐 시시콜콜한 당규 규정이 우리 국민들께는 관심이 없는 일이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정당 운영을 이런 식으로 편법 투성이로 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이건 3분의 1 안 돼요. 그리고 20%도 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당원의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참여한 걸 가지고 이게 전당원의 의사다 이렇게 이제 네. 옮길 판이거든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새 정치가 이렇게까지 전락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구태 정치라고 말하기 전에 네. 과연 나는 개혁을 위해서 뭘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얼마나 개혁적이고 얼마나 새 정치에 부합하는 일들인가. 그게 개탄스러운 거죠. 네. 자,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안철수 네. 대표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혹시 그 의중을 좀 들으셨습니까? 중간에 만났죠. 아마 한 달 좀 넘었나요? 한두 달 전에. 예. 제 눈을 보면서 네. 통합은 안 한다. 선거 연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제가 선거 연대라도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다. 선거 연대는 생각이 다른 두 정당끼리의 그 공조와 연대의 최고 수준의 연대가 선거 연대다. 네. 선거 연대를 목표로 해서 그러면 협력을 하십시오. 예.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제 눈을 보면서 한 얘기니까 본인도 기억할 겁니다. 오늘 정대철 고문이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길에서 만났는데 네. 잠깐 보자고 세워서 통합은 안 합니다. 정책 연대, 선거 연대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왜 빤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화나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말이죠. 지난번 한 달 전에 말씀하세요. 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의석수도 제법 되고요. 전체 다당제 구조에서. 예. 그리고 이 39석이면은 사실상 의회 안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국민의당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철수 대표는 통합에 골몰하실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치 전문 기자시니까 장 부장 보시기에는, 장 국장 보시기에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제가 밖에서 답변하면 안 되는. 네, 갑자기 옛날 기자로 돌아가신 것 같으세요. 했는데 우리 안 대표께서는 그 신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이런 막 비판이 있지만 당무위 의결로 해서 27일부터 31일까지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친한계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90%가 투표를 하든 10%가 투표를 하든 당원들에게 물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투표를 해서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그 규정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김철곤 그 대변인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당 내부에서 이게 당원 당규에 따른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어도 이것은 대표의 뜻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뭐 그런 시시콜콜한 상황에 별로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정도는 아니죠. 정도. 예. 그러니까 아까 신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물으려면 여론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원 여론조사하면 당원 되는데 여론조사.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당원 투표를 관철하겠다라는 건 뭐냐? 의원들 설득이 불가능하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고 또 하나 정당법에 또 당의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합당에 관한 사항은요 전당대회의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당원 투표? 당원의 의사는 중요하지만 지금 안철수 대표가 목표하는 것은 가는 길은 지금 끊임없이 합당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대로 가야죠. 정당법과 당의 헌법이 당헌 당규가 정한 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정치적으로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도 동의받는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도 정당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단 전당대회 권한을 침해하는 전당원 투표라는 편법이죠. 편법을 택한 거예요. 이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안철수, 정도를 걷는 안철수, 그 자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다 새로운 정치, 깨끗한 내려놓는 정치. 거예요.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한 예를 들어보지요. 2011년, 7년, 6년 전이죠. 오세훈 시장이 전 국민이 무상급식 찬성하고 있는데 이거 찬반 투표에 붙였단 말이에요. 붙여서 어떤 선전전을 펼쳤는데 그때 많은 시민들이 나쁜 투표. 왜 나쁜 투표냐?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다는 거다. 나쁜 투표 거부운동. 여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3분의 1, 그건 주민자치법에,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잖아요. 3분의 1 이상이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참여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그걸 겁니다. 오늘 그 이제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고문단 그건 보인다는 거죠. 말하면 이쪽 판에서 안 되니까 저쪽 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유승민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유승민이 이용당하겠느냐? 아마 거꾸로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나누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역시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내가 내 정체성이 보수다 말이야. 그래서 보수 진영이 무너져 있으니까 나하고 정체성이 맞는 안 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말했던 유승민과 내가 합쳐서 무너진 보수 정당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당을 건설하면 되거든요. 보수 정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95년에 정계 은퇴 약속을 번복하고 정계 복귀했을 때 저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그 이기택 대표 그 당에 머무르지 않고 그 지지자들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성공하는 길을 가려면 무너진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당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왜 끌고 가려고 그러냐 말이죠. 저는 국민의당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말씀대로 이 39석의 정당이 한국 정치가 다당제로 이렇게 진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발전에 도움이 돼요.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왜 굳이 국민의당을 끌고 통째로 끌고 가서 이 보수 야합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고 또 안철수 대표가 그냥 소통
소통도 안 되고 또 의원들 설득에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네. 강행하는 네. 그 진짜 속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본인은 물론 나는 바른 정당까지만 하는 거지 유승민까지만 손을 잡는 거지 자유한국당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네. 금방 신의가 무너졌잖아요. 네. 예? 통합은 없다, 통합은 안 한다, 통합은 접었다 하던 분의 그 말을 네. 다시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첫 번째는 그 주변에 함께,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를 그동안 함께 해오셨던 분들에게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통합은 안 한다. 그런 건 절대 없다라고 했는데 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제 탄로가 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이쪽 진영,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진보개혁 진영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수 진영으로 건너가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거 이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본인의 판단한다면,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그러니까 위해서 나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하면. 예. 아하. 그 앞부분 그 정직성 문제는 지난번